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폴리주스라고 하는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그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컨커런시 컨트롤을 잘 다루기 위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논문은 OSDI 21년도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먼저 컨커런시 컨트롤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의 트랜잭션 간의 시리얼라이저빌리티를 보장하기 위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이제 백시드 프로퍼티 중에 아이솔레이션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아이솔레이션은 한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도중에 다른 트랜잭션이 끼어들어서 그 중간 상태를 보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컨커런시 컨트롤 알고리즘을 잘 구현해야 인메모리 DB의 성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CC 알고리즘이 있었는데 뭐 대표적으로 OCC와 2PL 등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컨커런시 컨트롤 알고리즘은 이제 특정 워크로드에 한해서 잘 작동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CC 알고리즘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자면 이 그림에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의 경우에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인터리빙을 한 결과인데요. 먼저 트랜잭션 1과 2가 있고 이 트랜잭션들이 각각 이제 요청을 보낼 때 어떻게 인터리빙 하느냐에 따라서 그 좀 더 효율적이고 덜 효율적인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이제 오른쪽의 경우가 맨 마지막 오퍼레이션이 좀 더 빨리 끝났기 때문에 더 이피션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이야기한 OCC와 2PL 등과 같은 이제 컨커런시 컨트롤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특정 워크로드에서만 잘 작동한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OCC는 옵티미스틱 컨커런시 컨트롤의 약자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그 트랜잭션을 할 때 그 어떤 컨플릭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락과 같은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도를 해봤다가 만약에 컨플릭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다시 리스타트하는 방식으로 트랜잭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2PL의 경우에는 좀 더 패시미스틱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트랜잭션을 할 때 컨플릭트가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을 한 다음에 이제 그 락킹을 통해서 그 트랜잭션들 간의 시리얼라이저빌리티를 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면은 컨텐션이 높을 경우에는 이제 OCC의 경우에는 컨플릭트가 많이 발생을 해서 리스타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오버헤드가 상당해서 전체적인 스루풋이 떨어지는 반면에 이제 컨텐션이 적은 경우에는 OCC가 2PL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로 미뤄보아서 여러 가지 CC 알고리즘을 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이러한 기존에 알려진 CC 알고리즘들을 조합하는 연구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워크로드 패턴에 대해서도 잘 높은 성능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는데요. 그 밑에 나온 그림에서 보이는 두 가지 예시는 이제 탭발디와 콤CC라고 하는 기존의 그러한 연구들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연구들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워크로드를 수동으로 그 파티셔닝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티션한 각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형태로 그 형태의 시스템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각각의 파티션 안에서는 한 가지의 CC 알고리즘만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콜스 그레인드한 그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여기서는 이제 폴리주스라는 시스템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여기서는 CC 알고리즘을 파인 그레인드한 그 러닝 태스크의 형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러닝 태스크라고 하는 점은 학습을 통해서 이제 최적의 값을 찾아낸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CC를 그 policy 펑션이라는 그 함수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주어진 스테이트에 대해서 그것을 어떠한 액션으로 매핑시켜주는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그림에서 보시면은 그 이제 지금 이제 그 테이블 1에서 x를 리드하는 오퍼레이션이 수행되려고 할 때 그 수행 직전에 이제 cc 폴리시 펑션에게 그 문의를 해서 현재 이러한 스테이트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그러한 함수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받은 액션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액세스들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이 논문에서 다룬 이 폴리주스의 경우에는 밸리데이션에 대한 그 코렉트니스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러한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제 각각의 커밋을 직접 하기 직전에는 이제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코렉트니스를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CC 폴리시를 테이블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디자인 포인트는 기존의 많은 CC 알고리즘들을 모두 다 인코드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CC 폴리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트를 액션으로 매핑해주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스테이트는 이제 그 현재 실행되고 있는 트랜잭션과 또 어떤 변수에 어떤 오브젝트에 접근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상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액션들도 여러 가지가 될 텐데 이제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폴리주스가 정확히 하는 일은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물음표라고 된 그 표를 채워 넣는 것인데 그 표를 최적의 값들로 채워 넣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 표에서 그 로우에 해당하는 스테이트와 컬럼에 해당하는 액션 중에서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테이트를 디자인하는 데 중요한 요소는 이제 서로 다른 스테이트를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각각의 트랜잭션의 타입을 가지고 스테이트를 구분을 하고요. 그 각각의 타입 내에서 이제 액세스되는 데이터에 관해서 또다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그 트랜잭션의 타입이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타입 내에서 액세스되는 데이터의 개수 그것을 전체 더한 것이 이 표에서 이제 로우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트랜잭션의 타입이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벤치마크 같은 데서 이제 네임이 붙은 그런 어떤 시퀀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왼쪽에는 두 가지 타입의 트랜잭션이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타입 T1이 있고 오른쪽에는 T2가 있고 이 각각의 타입 내에서 이 경우에는 그 두 가지의 액세스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리드가 되고 두 번째는 라이트가 되고 타입 P2에 대해서는 이제 첫 번째 액세스는 라이트, 두 번째 액세스도 라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제 액세스 수가 같지만은 각각의 트랜잭션 타입에 대해서 이 액세스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액세스 수에 관해서
이와 같이 이제 롤을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이트들에 따라서 이 액션들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이 T2의 액세스 1을 수행을 하려고 했을 때 이 표를 참조를 해서 이 T2의 액세스 1 이 롤을 참조를 해서 그때 해당되는 액션들에 따라서 실제로 이 트랜잭션을 처리할 때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표의 컬럼에 해당하는 액션 스페이스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고려해야 될 점이 조금 더 많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면 이 트랜잭션을 수행을 할 때 얼마나 기다려야 되느냐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버전의 데이터를 읽어야 될까? 그다음에 만약에 라이트를 한다고 하면 그 더티 라이트를 다른 트랜잭션에게 보여줄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지금 현재 밸리데이트를 진행을 할지 아니면은 커밋의 직전에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네 가지 질문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얼만큼 기다려야 될지에 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초이스를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전혀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트랜잭션이 뭐 진행되거나 말거나 일단은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액세스와 관련된 모든 디펜던트한 그 트랜잭션들이 완료되기까지를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트랜잭션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디펜던트한 트랜잭션들을 기다리되 그 모두를 기다리지는 않고 특정 시점까지만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OCC의 경우에는 전혀 기다리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이제 그림이 복잡하지만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은 그 모든 액세스에 대해서 이 웨이T1, 웨이T2라고 쓰여져 있는 이 액션들에 대해서 모두 다 X 표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트랜잭션을 수행하고자 할 때 T1을 기다릴 것인가 또는 T2를 기다릴 것인가에 대해서 모두 다 X 표시이므로 그냥 이 트랜잭션을 실행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PL의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락을 잡고 수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앞선 트랜잭션을 기다려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뭐 T1과 T2에 대해서 뭐 그 스테이트에 상관없이 모두 기다리는 것에 체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폴리주시에서는 이제 각각의 그 이 오브젝트에 따라서 그 리스트를 하나씩 두게 되어서 이 리스트를 참조를 해서 디펜던시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앞선 예제들은 이제 무조건 기다리거나 기다리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이 폴리주스에서는 이제 파인 그레인드 웨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표가 아까는 바이너리의 형태였는데 지금은 인티저의 형태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0이라고 써진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트랜잭션 내에서 이제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 1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트랜잭션 내에서 첫 번째 액세스까지만 기다리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지 않고 수행한다. 그리고 여기에 2라고 써진 것은 지금 어차피 안에서 이제 액세스가 두 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두 개를 모두 다 기다렸다가 그 다음 트랜잭션을 실행해라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선 질문들에 대해서 뭐 나머지 세 가지에 관한 초이스가 될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전부 이제 바이너리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리드 액션 초이스가 될 테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커밋된 버전을 볼 것인지 아니면은 그
더티라도 그것을 읽어 드릴 것인지 그런 거를 선택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폴리주스는 싱글 버전의 데이터베이스만을 지원을 하는데 그 논문에서는 이제 그 멀티 버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확장이 가능한데 이제 다만 구현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액션 초이스에 대해서는 멀티 라이트를 프라이빗 버퍼에 두어서 다른 트랜잭션이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그 버퍼에 남아있던 내용을 퍼블리시를 해서 다른 트랜잭션이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관한 초이스가 될 테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밸리데이션에 관한 액션인데 이 액세스 이후에 바로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 커밋의 직전에 밸리데이션 과정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역시 바이너리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은 이제 이런 표의 형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로우에는 스테이트들이 위치하게 되고요. 이 위쪽의 컬럼에는 액션들의 그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액세스가 도착했을 때 그 액션들을 보고서 해당 트랜잭션을 진행할지 말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기존의 대부분의 CC 알고리즘들을 잘 인코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기존의 알고리즘과 더불어서 새로운 이제 인터리빙도 이제 나타날 수 있다고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 표에 관한 설명드리고 결국에는 폴리주스가 해주는 것은 이 표를 어떻게 하면은 최적의 값으로 채울까 하는 것이 될 텐데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폴리주스에서는 이 워크로드를 기존에 주어진 워크로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어진 워크로드를 가지고 오프라인 러닝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워크로드가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그 워크로드를 그 수행을 할 때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워크로드를 가지고 이 표를 어떻게 하면 잘 채울 것인가 하는 그런 트레이닝 과정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진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트레이닝 기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화 알고리즘의 목표는 뭐냐면 커밋 스루풋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밋 스루풋의 값을 이제 이 폴리스의 어떠한 그 피트니스 적합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것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여기서 진화 알고리즘의 기본 골자는 여기 각각의 표를 그냥 처음에는 랜덤한 값으로 채운 다음에 그것의 스루풋을 전부 다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스루풋이 높게 나온 몇몇을 선별을 하여서 그것에 약간의 그 변형을 거쳐서 다시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적자 생존의 원칙에 따라서 스루풋이 높은 폴리시들만이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충분한 횟수를 거친 다음에 그 폴리시를 채택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사실은 진화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그 강화학습을 사용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논문에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을 하였는데 그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진화 알고리즘을 선택한 경우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그 근거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여튼 그런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능을 분석하기 위한 그 실험 환경이 되겠는데요. 하드웨어는 이와 같고 워크로드는 이제 TPCC와 TPC-E 그리고 마이크로 벤치마크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이제 OCC와 2PL, IC3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이제
CC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기본적인 성능을 나타낸 것인데 이제 TPCC 그 벤치마크를 사용을 했고요. 48개의 스레드가 이제 웨어하우스의 수를 달리해서 성능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웨어하우스의 수가 비교적 적을 때는 대부분의 그 CC 알고리즘보다 높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웨어하우스의 수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기존의 사일로 그리고 콤CC보다는 약간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그 오브젝트를 관리하기 위한 메타데이터를 이제 많이 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캐시에서 로컬리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그 근거를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웨어하우스라고 하는 것은 이 TPCC에서 그 구성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 폴리주스가 기존의 알고리즘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이제 팩터 어널리시스가 될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높은 컨텐션이 있는 경우와 그 중간 정도의 컨텐션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나눠서 실험을 측정을 하였는데요. 역시 이제 높은 컨텐션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인 그레인드한 웨이팅이 가장 높은 이제 성능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설명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컨텐션이 높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팅을 조금 더 적게 하는 것이 그 크게 개선을 하는데 효과적인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예상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더레이트한 컨텐션의 경우에는 웨이팅보다는 이제 그 얼리 밸리데이션이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이끌어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그 폴리주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 폴리시가 학습이 되었는데 이 학습된 폴리시가 얼마나 좋은지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왼쪽의 경우는 그 IC3라는 CC 알고리즘의 그 어떠한 그 TPCC에서의 여러 트랜잭션들 간의 인터리빙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이 그 그림에서 이제 페이먼트의 그 커스터머의 RW 하는 것이 뉴 오더의 마지막 그 커스터머를 리드하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보다도 이 오른쪽과 같이 하면은 이 커스터머의 리드 라이트 하는 것을 이 커스터머의 리드하는 그 트랜잭션을 기다리지 않고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이 오른쪽의 경우에는 이 뉴 오더의 마지막 트랜잭션, 그러니까 커스터머를 읽어드리는 것을 그 더티 리드를 하지 않고 클린 리드를 함으로써 왼쪽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성능은 더 좋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C3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CC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인터리빙을 한다고 이제 알려진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그것보다도 이제 더 효율적으로 인터리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논문에서는 그 몇 가지 한계점과 그리고 뭐 퓨처 워커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첫 번째 그 문단의 경우에는 이 폴리주스의 한계점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폴리주스의 경우에는 그 워크로드가 그 빠르게 변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변하는 워크로드에서는 좀 더 다른 프레임워크의 사용이 권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보셨듯이 이제 그 스테이트와 액티베이션으로 구성된 그 폴리시 테이블이 사실은 스테이트와 액션의 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강화 학습에 이제 딥러닝을 적용한 딥
리인포스먼트 러닝을 사용을 함으로써 그 파라미터 수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이제 퓨처 워크로 남겨두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멀티 버전으로의 확장, 그리고 그 CPU 스케줄링까지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컨텐션 레벨을 조금 더 이제 미세하게 조정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한 퓨처 워크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그 적합한 CC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성능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논문의 저자들은 CC를 러너블한 태스크로 가정을 해서 최적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폴리주스의 그 폴리시 테이블은 기존의 CC 알고리즘을 효율적으로 인코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터리빙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기존의 이제 스태틱 기반의 CC 알고리즘과 여러 알고리즘을 결합해 만든 컴바인드 CC 알고리즘보다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